네, 8월 첫 거래일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7월 마무리를 좀 어둡게 했지만 그래도 반격을 도모할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날씨만큼이나 시장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증권가들은 이 비에 있어서 우산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슈와 실적에 오늘 그 대안들을 같이 찾아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5일선, 20일선 모두 다 내줬고요.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잘 달려왔고 코스피는 저점 대비 41%가량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금요일의 주요 이평선을 일부 단기적으로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의 반격이 나올까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7만 원 내주고 오늘 다시금 69,500원까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6만 원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0.58%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비교적 선방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1% 전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2%의 상승 움직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실적 좋았다라는 증권가의 호평 나오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주들의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계속 시장의 대안이 됐던 조선주에서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2.95%의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바이오 쪽에 비교적 강한 모습입니다. 리가캠바이오 3%, 삼천당제약이 4%가량의 상승 움직임 띄면서 비만 관련주뿐만 아니라 바이오텍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개별적으로 이 우주 관련 종목들 상한가를 도달했던 스피어가 추가적으로 22%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현대중공업과 다르게 하나조선과 다르게 홀로 새내기주의 강세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2%의 상승 그리고 새로운 MRO의 루키죠. HJ 중공업도 3%가량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리토가 AI 관련주 안에서는 또 비교적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2%의 강세 이어집니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세제 개편안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 오후 5시에 발표가 됐고 금요일장 시장을 누른 주요 이유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지수가 흔들릴 때 기회로 삼아봐야 될까? 오늘 증권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지난 7월 마지막 주였죠.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를 쭉 정리해봤을 때 홍콩 지수가 미국의 관세 이제 곧 발효된다라는 내용으로 3% 빠졌고 미국 증시도 고용 흔들려 그리고 관세까지 부담스러워서 가치 조정을 받았지만 확연하게 우리 시장이 비교적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4.2%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고요. 코스피도 2.4%의 약세 흐름. 대만은 그 안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는 주간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잘 올라온 건 맞죠. 상반기 내내 달려왔던 것은 맞는데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관세 때문이라면 우리는 증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됐었던 조금 전 이야기드린 이 세제 개편안 초안이 공개가 되면서 그 실망감이 크게 반영이 됐고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현물, 선물 모두 다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낮춰지면서 크게 강화됐고요. 법인세, 그리고 교육세, 그리고 더불어 증권거래세까지 모두 다 인상입니다. 더불어 가장 기대했었던 배당소득과 관련된 내용들도 최고세율 35%까지 높아지면서 사실상 배당과 관련돼서 이 대기업들의 이 배당 과 관련된 이 성향을 자극시킬 만한 유인책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는 열렸고요. 빅테크 실적은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단 것처럼 1, 2번은 안도, 3, 4번은 실망하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동결로 발표가 되면서 매파적이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며 달러 약세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 부분은 뒤에 더 거론해드리겠지만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3번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가 오늘 첫 번째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IB들이 계속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증시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 신흥국 아시아 내에서 비중은 축소로 좁혔습니다. 이유는 세제 개편안 한국 내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가져오겠다, 앞으로 달라지겠다라고 했던 코리아 밸류업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 상당히 모순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CLSA 쪽에서도 증시 재평가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나왔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상속세 인하는 아예 거론이 안 됐고 배당소득세, 앞서 말씀드린 성향 35%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 유인책 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JP모건의 발표까지. 키움증권에서는요. 그나마 희망의 고리를 가져간다면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이 시나리오가 다소 바뀔 가능성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극적 반전은 쉽지 않겠지만 재조정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었을 때 실망감 단기적으로 반영되고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또 뉴스플로우 주목하셔야 될 대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먼저 정리해드렸고요. 앞서 네 번째, 지난주에 확인해야 될 포인트로 FOMC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때 매파적인 내용 때문에 일단 금리가 동결됐고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 열고 보니까요. 고용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섹터가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일단 미 고용은 쇼크로 확인됐습니다. 10만 건 예상했지만 7만 건의 쇼크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요. 이 미국 고용 부진으로 인해서 2년물,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과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2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우호적으로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고요. 때마침 연준의 매파 이사로 알려져 있는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임을 지명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7명 의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사는 3명.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림을 펼쳐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9월 인하 가능성 89%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바이오 8월의 기회를 계속 잡아봐야 하는가. 증권가에서는 이미 7월부터 8월에 바이오텍을 기대해보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9월에 학회가 시작되고 금리 인하 방향성, 결국은 하반기엔 갈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월이 가장 바이오텍이 저렴한 시기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7월에는 바이오텍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아웃퍼폼하며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 촉매제가 될 포인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실적은 발표가 됐고요. CDMO 쪽으로는 성과가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 완화 국면에서 주목해야 될 네 종목,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대웅제약과 휴재를 꼽습니다. 대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정리해볼까요? 지금 0.6%가량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대장주로서의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종목들이 바이오텍 기준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관세 리스크를 제외해봤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네 종목의 흐름들 주목해 봐야겠고요. 바로 뒤로 넘어가서 봤을 때 개별적으로 가장 등락률이 뜨거운 쪽은 여전히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관련한 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비만 치료제 처방 적용 처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메디케어 26년 그리고 27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위고비, 오젬픽, 젯바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 심리가 좋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마운자로까지 국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Q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다시 봐도 될지 이 주가 키팩터가 다시 한번 될 수 있을지가 기대의 요인인데요. 7월 한 달 동안의 비만 치료제 움직임 보실까요? 강하게 올라왔던 작년 대비로는 한 달간의 움직임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반납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마운자로 유통사는 두 종목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이라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 치료제 부작용인 담석이 언급되며 대웅제약, 우루사가 여기에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해서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번 달은 아무래도 블루엠텍 같은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오히려 마운자로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을지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관련주, 하반기에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모멘텀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로 추려졌었던 AI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오늘 5개 팀으로 최종 발표됩니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걸고 KAI의 명예는 누가 가져가게 될지 10종목 추려드렸는데요. 반응이 있었던 건 NHN뿐이었습니다. 네카오는 여전히 약하고요. 여전히 SK텔레콤과 KT 통신사의 대결도 남아있는 가운데 NHN만 비교적 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나게 될지 여기 안에서 전략은 자리 옮겨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9% 추가 약세로 3,110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은 더 내려가는데 769선까지 내려가 출발을 대기합니다. 어떤 방어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의견 절실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세제 개편안 충격 오늘까지도 더 이어지게 될지 흔들리게 되면 일단 기회로 봐야 돼요? 아니면 저점 잡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8월 달은 시장의 대내외 변수도 중요하겠지만 수급 쪽으로 굉장히 또 공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달이기 때문에 저점을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잡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실적들이 안 좋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대비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감을 좀 내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내부적인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점을 저는 쉽사리 잡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관망장세에서 보다 신중한 투자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부터 이제 매수를 해 들어갈 것이냐라고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로는 관세의 영향에서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기업들 혹은 산업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섹터를 좀 돌려봤더니 역시나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 중에 일단 지수에 굉장히 큰 변동성 대비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강했었던 특별한 종목군들을 좀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을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가 아닌 지지난주 2주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로봇주들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로봇주 안에서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일단 두산 로보틱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 로봇사들은 한 번쯤은 꼭 체크를 두루두루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로봇, 전력기기, 반도체 힌트 나왔습니다. 조정받을 때 우선순위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삼성바이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이충훈 대표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고용 쇼크가 나왔고 이제 또 다른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조금 탄력받지 않을까? 바이오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가 될지. 오늘은 비만 치료제도 뜨거운데요. 이 안에 기회 보고 계세요? 네, 앞서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고용 쇼크가 나온다 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낮춰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중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바로 무언가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비만약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면 단순히 이런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성장에 있는 산업을 투자의 대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추린다면 어떤 키워드로 추려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뭐 Y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한 지금 비만약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뭐 삼천당제약이나 그 외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일동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아직 오르지 못한, 아직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뭔가 항암이나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비만약 치료제 같은 시장에서 한 번쯤 주도를 했었던 그런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 오늘 추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보면 조금 전에 바이오 이야기 해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펩트리온, 알테오젠 빨간불 들어와서 오늘 그나마 코스닥이 낙폭을 줄여가는 게 바이오 쪽에 좀 선방이 나오고 있다는 점. 네이처셀도 6%에 가깝게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대형주 안에서는 비교적 삼성전자는 중심을 잘 지켜주는데 SK하이닉스가 1.5%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대안이 됐었는데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다 마이너스, 그리고 HJ중공업만 선방하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그나마 좋네요. 시장 열리고 나서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 더 짚어보겠습니다.